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광주시가 식당과 유흥시설 등에 내려졌던 영업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책임 방역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39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광주. 한 달 동안 전체 확진자의 14%가 발생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지만 지난달 말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연일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예방 접종률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60세부터 74세까지 접종 예약률은 8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되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제한됐던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오늘부터 24시간 가능합니다. 같은 시간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식당과 카페도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다만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영업주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도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의무검사를 받지 않은 영업주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주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 중단 등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의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3명으로 모두 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에서 1명이 확진됐는데 자가격리 중 가족에 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오는 10일부터 백운광장 주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와 대남대로 지하차도 건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공사는 남구청에서 조선대 방면 대남대로 160m 구간에 걸쳐 시행되며 11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를 점유해 진행됩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백운광장 일대가 차량 흐름이 복잡한 구간임을 고려해서 2개 공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은 전국 최고의 수산물 생산 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상태에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잘 되고 있을까요? 네트워크 소식 창원방송총국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의 한 수산시장. 횟집 수족관 안에 일본산과 국내산 줄돔이 섞여 있습니다. 원산지 표지판에는 국내산과 일본산이 나란히 쓰여 있습니다. 모두 법 위반입니다. 사장님,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어종을 이렇게 하나의 수족관에 같이 놓을 수는 없어요. 국산 거는 여기에다 보관을 하고 만약에 우리 국산 게 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수족관에 이렇게 보관하는 게 원칙이고. 국내산만 취급한다는 횟집. 원산지 표지판에는 모두 국내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단속반이 국내산 거래 명세서나 영수증을 요구하지만 끝내 내놓지 못합니다. 저 낚시로 잡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화로 쏘고 서로 용기가 좀 이삭기면은. 현재 유전자 분석 기술로는 거래 명세서가 없으면 식당 주인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원산지 허위를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인력 사정도 열악합니다. 경남에서 수사권을 갖고 수산물 원산지를 전문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은 10명에 그칩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전국의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은 1.9%, 코로나19 여파가 없던 2019년에도 2.1%에 그쳤습니다. 일본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가 저하되고 사실은 그로 인해서 양식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은 물론 국내 수산업계 피해를 막으려면 실효성 있는 원산지 안전관리가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병충해 방제나 산불 감시에 주로 쓰이던 드론이 이제는 벼업 파종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방송총국 오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을 채워놓은 논 위로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물결을 일으키며 지나는 드론 아래로 철분을 입힌 벽시가 뿌려집니다. 모짜리에서 모를 키워 논에 옮겨 심는 이양법 대신 드론을 활용해 벽시를 논에 직접 뿌려 심는 직파 방식입니다. 논 1000제곱미터를 모내기 하면 1시간이 걸리지만 드론으로 벽시를 뿌리면 5분이면 끝납니다. 직파로 하면 훨씬 노동력도 감소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10명이 들어갔고 1명 정도, 한두 명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드론 직파 방식은 기계 이양과 비교해 생산비가 10,000제곱미터당 최고 120만 원이 절감됩니다. 작업 시간도 6분의 1로 단축됩니다. 하지만 직파 방식이 기계 이양보다 방제가 어렵고 관리가 복잡하다는 인식이 강해 재배 확산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보완책으로 적정한 파종량과 파종 시기, 드론의 고도와 속도 등 작업 표준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농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 지원, 그다음에 드론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와 방제를 넘어 벽시 파종까지 책임지는 드론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정부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 금지 방침에 따라 전라남도가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비를 크게 늘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166억 원이 늘어난 278억 원을 들여 친환경 부표 400만 개를 김양식시설이 많은 해남과 진도 해역 등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남의 가구당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가구당 소득이 2019년 4,981만 원에서 지난해 5,290만 원으로 6.2%가 증가해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대규모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를 통한 기업 유치 등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광주 종합건설본부는 상무지구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현장에서 철거하는 보도블록을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종합건설본부는 보도블록 10,000장을 확보해 다음 달 매주 금요일에 신청자들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상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1회 최대 500장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추가로 받습니다.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여성농업인입니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2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20만 원권 기프트카드가 제공됩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전남산 김치를 할인 판매합니다. 판매 품목은 배추김치와 갓김치 등 20여 개 종류로 남도장터 누리집에서 쿠폰을 내려받으면 1회에 한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입니다.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을 모집합니다.
모집 직군과 규모는 사회복지사 3명과 조리원 1명 등 상시직 4명과 사회복지직과 의료직, 기능직 등 단기직으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관련 분야 경험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는 기존 종사자의 휴가나 경조사 등 단기 업무 공백이나 출산 등 장기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사관학교 2기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최근 2기 교육생 18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합격자의 3분의 2는 광주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5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온오프라인 입교식을 열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주요 개선책은 종사자들의 유급 병가를 기존 열흘에서 최대 60일까지로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장기 근속 휴가, 복지 포인트 도입 등입니다. 적용 대상은 복지시설 617곳에 3,300여 명이며 광주시는 개선 대책에 71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물놀이 관리지역 65개소의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오는 8월까지 안전요원 등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감염병 예방 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수산물 섭취를 통한 비브리오균 감염 위험이 커짐에 따라 수산물 생산 단계부터 집중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남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오는 9월까지 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넙치와 뱀장어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오염 여부를 점검해 문제가 확인되면 수산물 출하를 연기하거나 판매 금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시민 환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설에서 연쇄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소 1시간마다 창문과 출입문 등을 10분 이상 환기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특히 여름철을 맞아 냉방기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풍기와 에어컨 등을 사용할 때 하루 3차례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며 이제는 초여름을 넘어 한여름 더위에 더 가까워지겠는데요. 광주가 32도, 구례는 무려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해안 지역도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가볍게 하시고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높은 기온과 함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보성의 복내 같은 경우 가시거리가 16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선선한 편입니다.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고 있는데요. 광주 17도, 영광 1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5도, 곡성 33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영암의 낮 최고 기온 32도, 강진 30도, 완도 28도로 덥겠습니다. 신안도 낮 최고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이후로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